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보건복지부 금연 캠페인의 문구입니다. 강하죠. 보건복지부가 금연을 위해서 적극적인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올 초부터 전문적인 금연 치료와 진료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독 포기하는 지원자들이 늘고 있어서 정부도 난감하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은 경기도 보육 대란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경기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 5,460억 원가량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경기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원화수 30만 7천 명이 넘는 경기도에서 당장 보육 대란이 코앞에 닥치자 도의회의 누리과정 예산안 통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나 파르고의 The Happiest Girl in the Whole USA 오늘 첫 곡이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치료 지원 사업 보건당국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자, 금연 치료 올 초부터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부분에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대부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의 임동화 부장과 이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동환 부장입니다. 예. 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질적으로 이 금연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올해 몇 명의 지원자가 치료에 참여했습니까? 저희가 그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금년 2월 25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예. 11월 현재까지 20만 462명이 지금 참여를 해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습니다. 20만 명 넘게, 꽤 많이 참여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원자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지만 70% 가까이가 중독 포기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예. 9월 30일 현재까지 참여한 사람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9월 30일까지 16만 2천 명이 지금 참여를 했는데 예. 10월 30일 기준으로 이 중에 한 68%, 약 한 68%가 치료 과정에서 이렇게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20만 명은 11월 말까지고 그리고 9월 말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16만 명 정도가 치료받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그렇습니다. 67% 정도면 한 10만 9천 명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뭐 그냥 상담만 받고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이제 치료 과정에서 포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12주 동안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그 12주 과정에서 이를테면 뭐 한 3주 만에 진행을 하다가 3주 만에 포기를 했다든지 또 뭐 어떤 분은 한 8주 만에 포기를 했다든지 이런 포기한 사람들을 실제 보니까 12주 프로그램을 다 이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기자라고 보고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약 한 68%가 되더라는 것이죠. 중독 대부분은 포기자네요. 초기에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잘 받고 있습니까, 치료를? 그렇습니다. 예. 뭐 9월 말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그 몇 명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나요,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포기자가 약 한 11만 명이니까 한 5만 명 정도? 5만 명 조금 넘게 이렇게 이제 치료를 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프로그램이 이제 3개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주니까. 그러면 뭐 이를테면 3월 1일 날 치료를 시작한 사람 같은 경우는 5월 말이면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3월 1일 날 참여를 한 사람 중에 5월 말까지 치료를 잘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것 포기를 한 사람들을 다 합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8% 정도가 중도에 이제 포기를 했다는 거죠. 치료를 다 받지 않고. 그러면 이수를 다 하신 분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수를 다 한 사람들은 한 22,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요. 적다고 할 수도 없겠죠. 이수를 다 했다 하더라도 금연이 완전히 치료됐다. 이렇게 좀 뭔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금연 치료에 성공한 사람들도 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구분이 되나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램을 다 이수를 하고 난 후에 6개월간 금연 유지 상담을 또 별도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뭐 비용 없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그 국립암센터하고 같이 해서 6개월간 금연 유지 상담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를 해서 금연을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분류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금연 성공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중간에 치료를 12주 받는 과정에서 한 4주 정도 돼서 또 그 담배를 끊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검사를 한 게 아니고 본인이 담배를 나는 끊었으니 더 이상의 치료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로 한 4,000명 이 정도는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좀 정착 단계에 있는 금연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치료를 잘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중도 포기자들은 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금연 치료 자체가 좀 힘든 과정인가요? 어떻습니까? 힘들죠. 담배를 끊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여담입니다만 담배 끊는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말라 이런 여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담배에는 중독성을 유발하는 그 물질이 니코틴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니코틴이 굉장히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강해서 이 담배를 끊으면 이게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또는 욕구불만이 나타나거나 이런 금단 현상 들어보셨겠지만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시 또 담배를 피면 이 금단 현상이 금세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단 현상을 이게 담배를 다시 피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업무적으로 직장에서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또는 과거에 계속적으로 피우던 습관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요인들 때문에 담배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어려움들도 어려움이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가 궁금해서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저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번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약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12주 동안에 6번의 전문적인 의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약이 있습니다. 담배 치료 약제가 있는데 그 치료제라고 그러는데 이 치료제뿐만이 아니고 니코틴 보조제까지 이렇게 투약을 본인이 사서 이제 구입을 해서 복용을 하는 거에 대한 비용까지도 이렇게 지원하는 일종의 이제 프로그램 방식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패치나 껌 같은 것들 지원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돈을 들여서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있죠. 그렇죠. 본인 부담이 일정 정도 있죠.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제 저희가 10월 19일 날 본인 부담금을 좀 대폭 낮췄는데요. 10월 19일 기준으로 19일 이후로 이를테면 지금 담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연 치료제가 이제 챔픽스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아주 좀 비싼데요. 이 챔픽스라는 약을 기준을 해보면 12주 동안 6번 의사의 상담도 받고 84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84일 동안 그 챔픽스를 먹었을 경우에 본인 부담이 약 한 8만 7천 원 정도. 8만 7천 원 정도. 10주. 12주 정도에 8만 원 정도. 8만 7천 원, 9만 원 정도 되겠죠. 본인 부담금을 좀 낮춘 편인 거죠, 지금? 종전에는 10월 19일 이전까지는 통상적으로 한 본인 부담이 한 30% 되는데, 물론 약은 그보다 좀 더 많았습니다. 50% 이상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담배를 끊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치료비가 좀 부담이 없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10월 19일부터는 본인 부담을 좀 20%로 대폭 낮췄죠. 좀 지원자가 늘었습니까?
실제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예. 11월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월 19일 날 개선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낮췄다고 예. 했지 않습니까? 11월 참여자를 한번 보니까 10월보다는 한 1,500명 가까이 좀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본인 부담이 좀 낮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좀 들으시면은 아마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흡연을 어떻게 치료를 그 자비 들이고 시간 들여서 할 수 있겠느냐,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정말 금연이 되겠느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네. 뭐 70%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좀 중도에 포기를 한다면 이거 좀 프로그램 자체를 좀 재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프로그램 재설계라기보다는 지금 저희 이제 보건소에서 지금 2005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예. 이미 지금 시작을 했고 외국의 선진 외국도 다 저희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치료 과정에서 뭐 상담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뭐 상담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뭐 조금 뭐 상담이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을 실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어떻든가요? 대부분이 거의 80% 이상은 본인이 의지가 약화돼서 그래서 뭐 상담도 물론 뭐 전적으로 상담의 질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 뭐 이런 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 그거보다는 되게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가 많았다. 그렇습니다. 다시 뭐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를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시 또 핀다든지 뭐 이런 사유들이 많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담배가 사실은 안에 질환인데요. 니코틴 중독에 의한 질환인데 예. 일반적으로 담배 피는 사람들은 이걸 질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죠. 하나의 뭐 기호식품으로 보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고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 내가 병이 걸린 거냐 그렇게 생각들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렵고요. 물론 저희들이 이제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때문에 이런 중도 포기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예. 상담을 더 내실화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해야 될 거고요.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는 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치료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그 금연 치료를 위해서 사실 지금 여기에 책정된 예산이 국고 지원이 한 228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 좀 부족하진 않으십니까? 국고가 228억은 아니고요. 예, 예. 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에서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국고가 128억 원 정도. 국고가 128억이고요. 예, 예. 건강보험이 100억은 아니고 1,000억입니다. 1,000억. 1,000억입니까? 예. 아마 잘못된 수치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정정을 한다면 1,128억 원 정도인데 뭐 그렇습니다. 크게 이렇게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더 필요하거나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좀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잘 써야 될 텐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보완점들을 계획하고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흡연자들이 저희 2013년도 기준으로 한 935만 명 정도로 좀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요. 예. 이 중에서 내가 1개월 이내 금연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 금연 시도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 한 100만 명 정도 됩니다. 100만 명 금연 정도. 시도자가. 예. 그런데 어쨌든 많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끊는 것이 건강상의 이득이 연구에 의하면 훨씬 더 큰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30초 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이런 흡연자들이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또 방안을 좀 구상 중에 있고요. 또 예.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오늘 것들이 좀 얘기가 말씀드렸던 중도 포기자에 대해서 예.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 또 안내를 하고 또 뭐 프로그램도 좀 더 단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러 예. 가지 좀 방안들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그 사업을 좀 내실화해서 흡연자들이 많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중도 포기자들에 대한 그런 다시 한번 좀 애프터 서비스하는 그런 상담을 통해서 이 사업을 좀 더 보완해 보겠다. 이쪽에 좀 방점을 찍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부장실 임동화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현빈이 엄마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신랑에게 힘을 주려고 이 글을 적습니다. 이제 막 40에 접어든 우리 신랑.
기업을 상대로 하는 보험 일을 시작했어요. 전 우리 신랑이 사람 관계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보고 결혼을 결심했을 정도로 우리 신랑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보험 일이라는 게 편안했던 사람과도 멀어지는 것 같고 성실함과 업무 능력은 어디서도 인정받지만 그것만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가 봅니다.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굳게 믿지만 유난히 힘든 이달을 보내고 있는 우리 신랑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승민천 씨 항상 응원하고 언제나 사랑합니다. 네, 조선미님 힘내라 대한민국 남편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쵸, 보험 정말 좋은 일이고 좀 꼭 필요한 방어형 재테크 수단인데 이거를 판매하는 판매업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에서요. 그렇죠. 이 아내의 응원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조선미님 남편께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목소리 들려드리고 그리고 참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지인, 이웃, 가족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으로 열려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조선미 씨께서 신청하신 노래는 임창정의 또다시 사랑입니다. 듣고 오죠. 네, 조선미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임창정의 또다시 사랑이었고요.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혹시 저희가 계속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기아대책 희망산타 이벤트 이를 통해서 좀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02544-9544번이거든요. 02544-9544 이 번호로 여러분께서 어려운 이웃 그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산타가 되어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샵 9599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수도권 투데이 기아 대책 이렇게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샵 9599 우물정 9599번입니다. 문자 한 통에 5,000원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물도 살림살이처럼 알뜰하게 잘 쓰고 요령껏 절약해야 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한 해 가운데 주로 여름에 내리는 비로 물살림을 합니다. 여름에 비가 적게 오거나 물살림을 잘 못하게 되면 마실 물조차 부족하게 됩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물이 없도록 물을 잘 살리는 것, 즉 물살림을 잘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물살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존의 일입니다. YTN 라디오 물살림 캠페인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인천이 열어가겠습니다. 교육, 복지, 문화, 관광 등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위한 인프라 마련, 경제 자유구역, 인천공항, 인천항 등을 통해 역동적인 세계도시로의 도약, 인천만의 가치 창조를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 새로운 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 중심의 시정으로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실현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자, 맛있는 여행입니다. 특히 이 목요일을 정말 맛있게 그리고 멋있게 만들어주는 기자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도락가이자 미식가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웰빙 기자답게. 네. 오늘 좀 소개해 주실 곳이 네. 그렇게 공기가 좋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곳은요. 경기도 남양주시와 가평에 걸쳐 있는 충년산 자락에 위치한 아침고요 수목원이에요. 아침고요 수목원. 네. 가평이죠, 가평. 네. 솔직히 수목원의 겨울 풍경이 좀 황량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겨울에는 지양하는 편인데 아침고요 수목원은 겨울에 더 화사하게 빛나는 곳이에요. 그래요? 우리로 9회째를 맞는 오색 별빛 정원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지금 한창 하고 있나요? 네, 지난주 12월 4일에 시작이 됐어요. 예. 제가 그래서 이틀 전 화요일 날 아침에 그러니까 오후에 다녀왔거든요. 예. 근데 정말 갔는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정말. 그 정도입니까? 네. 뭐 겨울이라서 좀 뭐 꽃도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수목원이라 다른가요? 그 아침고요 수목원은 약간 계절 풍경이 겨울이면 좀 황량하잖아요. 예. 낮에는 사람이 많지 않고 보통 3시 이후에 사람이 많아요. 저는 한 3시쯤에 저도 들어갔는데 낮에는 가면 이제 다들 이제 꽃도 지고 싱그러운 풀잎도 없고 하니까 그냥 산책로를 따서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산책하기가 되게 좋아요. 예. 그리고 해가 즈음이 되면 5시 20분이 되면 이렇게 점등이 하기 시작하며 새로운 풍경으로 싹 변해요. 일단 그 한 20여 개의 정원이 있거든요. 예. 입구에서부터 정원을 따라서 각양각색의 조명 전구들이 설치가 돼서 각각의 테마를 가지고 펼쳐져요. 예를 들면 저 최북단에 있는 자작나무가 있는 최북단에는 그 루돌프와 썰매를 끈 루돌프가 빛의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고 예. 그 달빛정 그 아래 그 아침 광장에는 호박마차가 있어요. 신데렐라가 탓을 봤던 호박마차가 빛의 모양으로 있고 하경정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고 작은 나무들이 약간 살아있는 생명체, 그러니까 반짝이는 해파리 있잖아요. 예. 살아있는 생명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서 이것들이 정말 그냥 우리가 전기로 꼽는 빛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빛의 생명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화려해서 제가 선배랑 같이 갔는데 좀 나이가 좀 있으신 선배랑 같이 갔는데 예. 선배가 딱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동화 속 풍경 같구나. 이게 사진이랑은 그렇습니까? 정말 다르구나. 네. 그 신데렐라의 주인공은 그 이현주 기자였나요? 저는 차마 오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사진을 찍고자 줄을 서 있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런 조명들이 좀 있으면 자연과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사실 좀 너무 인공적이면은 이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정원이 되게 여러 곳인데요. 예. 그게 이제 다 똑같이 꽉 차 있는 불빛은 아니에요. 정원의 테마에 맞춰가지고 하늘에 빛을 띄워놓은 곳, 달 아래 띄워놓은 곳, 어떤 곳은 이렇게 이제 뭐 코끼리나 기린, 그다음에 그 아기곰 푸 같은 모양을 형상해서 사이사이 약간 곱게 놔놨기 때문에 좋네요. 너무 꽉 차 있지 않아서 테마별로 천천히 숨을 쉬면서 약간 걸으실 수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테마가 뭐였습니까? 저는 그 넓은 잔디광장이 솔직히 뭔가 설치하기도 그렇게 애매하잖아요. 예. 장지광장 위에다가 한 50cm 위로 전체적으로 파란 그 조명을 쫙 펼쳐놓았는데 예. 멀리서 보니까 파란 파도의 물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공간만 보면 위에서 보면 약간 파란 불빛이 피어올라서 약간 넘실거리는 파도가 연상이 돼서 그 풍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산속의 바다. 네. 느낌 있네요. 그리고 이제 가면 딱 들어가서 보면 좀 갈려요. 네. 달빛정원 쪽에는 이렇게 포토존이 있는데 큐피트의 화살이라거나 이제 아니면 이제 백조들이 키스하는 모양새로 하트 모양이 있는 곳에는 연인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경정원의 크고 작은 나무들에 이렇게 트리가 되어 있는 곳에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정말 빛으로 가득 찬 빛의 터널에는 약간 어르신들이 사진을 찍느라고 화려하게 이렇게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거기 또 이제 피톤치트 암 치료에 좋다는 그 피톤치트가 있는 그런 나무들도 좀 심겨 있고 많은 분들이 좀 찾는 것 같습니다. 좀 일찍 가셔서 산책하신 다음에 그곳에 이제 찻집이 2곳이 있어요. 해가 지기 전에 잠깐 몸 녹이시면서 차 한잔 하시고 나서 5시 20분 해가 지면 딱 나가시면 좋은데 밥을 먹어야죠. 나가면서. 그 안에도 밥도 있죠. 해가 지면 이제 잘 구경했으니까 밥을 먹어야죠. 가평이 유명한 게 잣이에요. 잣. 네, 전국 생산량의 60%를 가평군에서 다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가평에 가면 잣으로 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잣두부, 잣국수 뭐 이것저것 많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잣국수예요. 잣국수. 네, 가평에 가면 잣국수집이 되게 많은데 제가 오늘 소개할 명땡땡 가드는 좀 남다른 게 뭐냐면 이걸 특허를 받은 건데 보통의 잣국수집에 가면 그냥 잣 국물에다가 일반 소면을 말아주잖아요. 이 집은 면 반죽에다가 를
넣어서 반죽을 하는 집이에요. 아, 면 반죽 자체에?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대요. 면의 그 점성이 떨어져서.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집이 유일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잣가루를 넣어서 겨울에는 온면으로 아니면 취향에 따라 냉면으로도 드실 수가 있는데 예. 그 온면이나 냉면에 따라서 모양과 크기도 달라지고요. 그 정말 씹을 때마다 그 잣이 가지고 있는 톡톡 터지는 고소한 맛과 쫄깃함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콩국수랑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콩국수는 직선적으로 오는 고소함이 있다면 잣국수는 고와하게 돌아오는 은은한 고소함이 있어서 천천히 먹을수록 약간 평양냉면처럼 천천히 음미하게 되는 고소함이 있어서 조금 더 격이 있고 고급스러운 고소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콩국수랑 비슷하네요. 모양새는 굉장히 비슷해서 예. 처음에 실망하세요. 뭔가 좀 심심한데 하는데 천천히 먹을수록 그 고와하게 은은하게 차오르는 고소함이 굉장히 깊은 여운을 남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 국수의 국물은 그럼 콩국수 같은 경우는 콩물이라고 하잖아요. 여긴 잣국물이에요. 잣국물이라고 네. 합니까? 잣가루를 넣어서 잣을 그러니까 콩을 갈아서 국물을 낸 거잖아요. 예. 잣을 넣어 잣국물을 주는데 잣 자체가 굉장히 고단백 고칼로리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영양식으로 먹잖아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저는 수목원에 들어가기 전에 먹었는데 네. 국산 그릇 먹었을 뿐인데 정말 저녁 때까지 뱃속이 든든하더라고요. 이게 참 맛있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뭐 역시 콩국수처럼 소금을 쳐서 먹습니까? 소금을 쳐서 약간 살짝 쳐서 드셔도 되고요. 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큼하게 익은 김치하고 그다음에 콩나물이 나와요. 두 개를 곁들여서 드시면 굳이 간을 하지 않고 드셔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참 이 오색 별빛이 찬란하면서 산속의 바다도 볼 수 있고 네. 뭔가 좀 가족들끼리 연인들끼리 가보면 좋을 법한 수목원과 더불어서 잣국수까지 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네요.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맛있는 여행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 함께 중국어와 함께 배워보시죠. 쉽고 재밌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죠.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병진 아나운서.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정아입니다. 자, 3563번님께서 문자를 또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듣기 하면서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중국의 날씨가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지역별로 날씨가 다를 텐데 날씨는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날씨도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초 단어거든요. 네, 그렇죠. 뭔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셨어요. 네. 자, 날씨라는 표현은요, 중국어로 티엔치라고 해요. 티엔치. 그렇죠. 그러면 날씨 어때? 이렇게 표현하려면? 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는데요. 네. 어떻게 지내라는 표현 혹시 기억나세요? 过得怎么样? 그렇죠. 过得好吗도 있었고 过得好吗?怎么样?过得怎么样? 한 번 더 过得怎么样?过得怎么样? 이때 어때라는 표현 怎么样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아하. 天气怎么样?天气怎么样?天气怎么样?天气怎么样? 네, 이렇게 표현하면 날씨가 어때요? 이런 질문이 되죠. 怎么样? 그렇죠. 怎么样? 여기서 만나네요. 네. 怎么样을. 네. 자, 그러면 날씨가 어때? 오늘 날씨 아주 맑다. 네, 혹은 날씨가 좋다라고 하려면요. 좋다. 天气很好.天气很好.很好. 그렇죠. 한 번 더. 天气很好.天气很好. 아주 좋아요. 잘하셨어요. 네, 날씨가 늘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 반대로 또 비가 온다. 네. 이럴 경우 어떻게 표현하죠? 비가 내리는 건요. 下雨. 下雨. 한 번 더. 下雨.下雨. 라고 해요. 자, 자. 오늘 배운 표현 天气怎么样?天气怎么样?天气很好.天气很好. 비가 내립니다. 下雨.下雨. 꼭 기억하세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현재 중부지방 중심으로 시야위,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또 뉴스할 때 써먹을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활 속에서 중국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이 시간,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4673번님, 저희 어머니께서 이 코너 들으시고요. 아침 지으시면서 늘 중국어
배우시고 복습하십니다. 오랜만에 공부하는 것 같아서 즐거우시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참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라디오만 틀어놓으시면 이렇게 중국어도 배울 수 있고 갖가지 정보도 여러분께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늘 함께해 주시죠. 그리고 샵 0945번으로 의견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톰 존스의 Keep on Running.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알아봅니다. 목요일이죠. 서울시 소식을 신웅진 기자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이제 한 단계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일요일이죠. 서울역 고가가 폐쇄됩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는 오늘 13일 0시부터 퇴계로와 만리제를 오가는 차량은 염천교와 숙대 입구 쪽으로 우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퇴계로에서 만리제로 넘어가는 차량은 염천교 교차로에 신설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우회하면 되고 반대로 만리제에서 퇴계로로 가는 차량은 우회전 신호를 받으면 됩니다. 또 공덕 오거리에서 서울역을 거쳐서 회원 사거리까지 8.6km 구간을 오가는 순환버스 8001번이 도입되고 예. 서울역 주변을 지나는 지하철도 당분간 하루 42편 증편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서 좀 헷갈릴 텐데요. 예. 이 현장에 교통경찰이 배치돼 우회로를 안내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역 고가 교통 개선 대책이 통과됨에 따라서 이 차선 도색과 신호 위치 변경 등 교통 경로 개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하루에 약 4만 6천 대 차량이 지나가는 서울역 고가는 이 안전등급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아서 이 차량 통제가 시급했으며 서울시는 이 고가를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보행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낙후된 서울역 고가에 차량 통행을 막아서 주변 보행로를 연결하고 그걸 공원으로 재탄생시켜서 경제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이번 일요일 차량 통행 금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 공원화 사업의 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네, 방송에서도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안이죠. 특히 이제 이번 주 일요일 서울역 고가도로 이제 전면 금지가 되면서 현장 교통경찰이 배치돼서 우회를 또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충정로나 독립문 쪽에서 염천교 쪽으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숙대 입구 쪽에서 서울역 가시는 분들은 안내에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가 막히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교통체증은 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서울시가 종로와 남대문로 등의 중앙 버스 전용 차로를 더 설치한다고요. 네, 서울시가 종로와 남대문로, 헌릉로, 천호대로 등지에 중앙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서울시는 이 네 곳에 대해서 중앙 버스 전용 차로 설계 용역을 각각 발표했는데요. 이 종로는 서대문구에서 흥인지문까지 4km 구간, 남대문로는 종로 1가에서 숭례문까지 1.35km. 서울시는 이 종로와 남대문로 중앙버스 전용 차로의 경우 걷고 싶은 서울 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한 것으로 완공 일정은 2017년 말로 잡혀 있지만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또 헌릉로 중앙버스 차로는 서초구 영동 1교에서 송파구 복정역까지 9.7km, 천호대로는 아차산역에서 천호역까지 3.3km로 이 천호대로로 확장하면서 기존의 중앙버스 차로의 끊긴 구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두 곳 모두 2017년 말 완공이 목표입니다. 이 서울시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의 상습 정체 구간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이달 중에 마무리하고 내년 초쯤에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보라매 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도 생긴다고요? 네, 이 반려견이 목줄을 매지 않고 주인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이른바 이 반려견 놀이터가 서울 보라매 공원에 내년 4월에 개장됩니다. 예. 이 서울시는 이 어린이 대공원과 월드컵 공원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 이 서남권역에서는 처음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라매 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공원 남쪽 향기원 옆에 1,500제곱미터 규모로 이 반려견 놀이시설, 음수대, 반려견 배변 장소, 그늘막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 반려견 놀이터에는 동물 등록을 마치고 내 외장형 칩이나 인식표를 받은 반려견만 주인과 함께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서울시는 월 2회 시설 전체 방역과 자체 소독을 하며 연 2회 토양 기생충 검사도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 대공원과 월드컵 공원의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는 시민이 연간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서울시 주요 소식들 감사합니다. YTN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 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12월 송년회가 여기저기서 열리느라 시내 유명 음식점은 이미 예약이 불가능한 상태인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송년회에서 빠지지 않는 건배사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찬찬찬, 희망찬, 활기찬, 가득찬, 명품백, 명퇴조심, 품위유지, 백수방지 등 재미난 내용들이 많습니다. 간혹 외국어 건배사들도 등장하는데요. 스페로 스페라, 라틴어로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 까르페디엠, 현재를 즐기자 등이 있습니다. 또 스와힐리어로 하쿠나 마타타는 괜찮아, 잘 될 거야 란 뜻으로 애니메이션 라이온킹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라이온킹 OST 중에서 하쿠나 마타타를 추천해봅니다. 네, 멋진 건배사들 잘 들어봤습니다. 저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무척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건승을 빌자.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